예, 또 시황을 점검해야죠. 나정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아 씨가 오셨습니다. 이 옷 색깔이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네. 이거 약간 애매한 민트색입니다. 민트색이군요. 네. 왜요? 무슨 색인지 아니, 아셨나요? 아니 좋아서요. 네. 좋죠. 민트색을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나정환님? 전 보라색, 초록색 좋아합니다. 보라색 좋아하는 남자가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요. 드문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8월 시장이 스타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7월에 워낙 쏠림 현상 때문에 8월도 좀 변동성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초반 흐름은 좋은데요. 8월에 월봉은 양봉, 음봉? 저희는 약간 중간 정도? 예. 약간 저희가 사실 하반기 코스피 밴드 상단이 2,750포인트 정도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러게요. 100포인트도 안 남았어가지고 사실 좀 올리시죠.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네, 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마나 기업 이익이 올라오냐. 그럼 그죠? 8월 증시 긍정적 요인 또 리스크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변수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8월 증시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 코스피 주가를 올렸던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첫 번째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 그런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뭐 IRA 법안이라든지 그런 2차 전지 관련 법안들이 나오면서 네. 그런 모멘텀 있는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잘 갔었죠. 네. 그런데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로 달러 지수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른 비미국 국가하고 미국 국가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은 이제 달러는 소폭 약세로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죠. 근데 그래서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고점이 114포인트 정도 찍고 최근에 조금 내려와서 98포인트 정도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달러가 다시 좀 강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저희가 기대할 거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모멘텀에 좀 더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보다는 실적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다면 당연히 하반기에는 실적이 이제 턴하는 그런 종목군을 봐야 되는 게 뭐 당연한 말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기업 실적이 턴하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 4분기에 저점을 찍고 1분기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그래도 1분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바닥을 턴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여전히 영업이익이 적자였죠. 그래서 1, 2분기 적자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턴하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도 미국보다는 조금 더딜 수 있다. 그래서 8월은 제가 뭐 이렇게 급격하게 또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좀 슬로우하게 오를 거다. 다만 이제 조정 시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오르긴 하겠지만 그 속도는 좀 우리 증시는 더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계속해서 뜨겁잖아요. 네. 중국 배터리 업체가 한국에 투자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중국의 본심이 도대체 어떤 건지 투자라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한국에 묻어서 미국에 같이 가려는 거지, 뭐, 지금 그죠? 네, 묻어가려는 거죠. 그렇지 그런가요? 않을까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뭐 네. 결국에는 예전에 그 중국의 CATL이 그 미국의 포드사하고 합작을 해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합작사를 네. 건설을 했다 이러면서 그 IRA 법안의 보조금을 이제 예.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한국에 공장을 설립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약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외 우려 집단 네. 이거를 어떤 국가가 이 우려 집단인지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이 우려 집단이다라고 설정이 된다면은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뭐 어느 정도 중국이 우려 집단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배터리 수입 그 미국으로 수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네. 상대적으로 한국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그 IRA 법안에 대한 정의 이게 좀 더 중요하다. 그걸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중국업체들이 얘기하세요. 네. 실적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네. 이제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2차 네. 전지 쪽은 실적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주가가 잘 가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긍정적이지 아니 말이 안 되네. 안 긍정적인 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렵네. 네. 긍정적이지 않다. 네. 뭐 실적이 2차 전지도 올라가긴 하지만 네. 네. 주가만큼은 또 아니겠죠. 그렇긴 주가는 하죠. 예. 굉장히 높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업종의 변동성은 사실 최근 한 주간 굉장히 높았죠. 네.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런 장세인데 이 최근에 2차 전지 변동성이 나오는 게 어떤 특정한 이슈라든지 이벤트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단순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저희가 수급에 의해서 특정 테마나 산업군이 급격하게 올랐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적정 밸류를 찾아가기 마련이거든요. 뭐 대체로 하락하면서 끝나기는 했지만 네. 어느 정도의 2차 전지는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적정 밸류를 결국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짧게 보면은 이런 수급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쪽으로 장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숙명이 있어요. 숙명. 신기하게. 부상을 당하는 거죠. 부상을 안 당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의 숙명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시는 게 힘들어요. 애널리스트의 숙명이 있어요. 시장에 대한 비율을 요구하겠는데 제가 나정환 님께 고프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는 안 물어보더라도 2차 전지의 쏠림이 8월에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과 함께 네. 그 전략가들이 쉽게 지위를 내주지 않고 2차 전지가 굳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거든요. 네. 강연하시면 어느 쪽입니까? 이게 사실 뭐 애널리스트가 이게 실적을 분석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네. 수급을 예측하기는 사실 그렇죠. 수급은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를 예측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개인 매수세가 2차 전지 업종으로 몰리면서 2차 전지가 이렇게 위로 치솟았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전에 한국은행에서 이 개인 저축 초과 저축량이 생각보다 맞아요. 예상보다 많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과 동시에 최근에 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시는 그런 그 잔고 자체가 좀 이렇게 네. 신용 잔고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돈이 많은 것 같아서 100조 원이라 그랬던가? 초과저축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보면은 사실 이게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약간 수급 장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통을 어쨌든 이어받는 게 반도체나 이런 쪽, 뭐 자동차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AI가 확 오르면서 그죠? 네. 네. 하드웨어, 반도체, 뭐 장비 이런 쪽에서 이제 최근 어제 오늘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쪽으로 확 또 이슈가 들어오는데요. 맞습니다. AI 테마, AI 트렌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까요? 연초 이후에 사실 챗 GPT가 나온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리 해서는 오픈 AI의 챗 GPT가 주목을 받았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바드가 주목을 받았는데 네. 한국은 약간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았죠. 뭐 네이버 쪽에서 이제 AI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주가 자체는 계속 그 바닥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제 연내 AI 비즈니스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챗GPT나 바드에는 따라가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 자체도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열세이고 데이터 자체도 그렇게 외국의 그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 부분은 적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는 딸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 국내에 이미 나와 있던 그런 서비스와 이제 결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자사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네이버 맵이라든지 그런 거랑 AI와 연동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연내 하이퍼클로바 X 기반인 Q라는 이제 AI 챗봇 이거를 이제 베타 테스트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커머스라든지 다른 콘텐츠 이런 좀 결합해서 출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쪽 AI보다는 딸리지만 국내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충분히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 네.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카카오는요. 네이버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카카오도 AI에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좀 부각은 확실히 네이버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사실 그 네이버보다는 그 카카오를 저희가 많이 소프트웨어로 앱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일반 만약에 유저들이. 카카오가 정말 괜찮은 AI 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앱과 이렇게 연동을 잘 시킨다면은 카카오의 파급력은 더 크죠. 그렇죠. 파급력은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네. 그 AI 본연의 그 연구 개발 기간만 봤을 때는 사실 카카오가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개발을 한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시장에서 그 검색 시장에서 MS 1위는 네이버다 보니까 그렇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지식인 같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의 AI가 좀 더 성능이 우세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이버를 저희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한 3주 됐습니까? 우리가 스레드 얘기했잖아요. 스레드. 네. 엄청 접속자 수가 많다 그러는데 네. 스레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스레드 요즘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그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인기가 수그러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말 그 메인스트림하고 그죠? 네. 서브스트림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단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 우리가 좀 잘 가는 산업군 테마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부진의 늪에 빠진 또 섹터도 시황역이니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부실공사 이슈가 한번 터지더니 좀 줄줄이 이게 영향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투심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오늘 또 건설 기계 쪽까지 좀 같이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투심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그 인천 검담 붕괴 사고 이후에 이제 네. 어제였나요? 이제 국토부에서 그러게요. 또 너무 철근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철근이 부족한 그런 아파트 그러게요. 리스트를 공개를 하면서 건설 업종에 대한 투심 자체가 회복되기는 네.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악재가 너무 연이어서 그렇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반등하면서 건설 업종이 반등할 수 있다는 모멘텀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이 이제 국내에만 치중한 게 아니라 해외 쪽 수주도 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해외 쪽에서 일회성이긴 하지만 한 네. 약 1,000억 원 가량 일회성 이익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주가 네.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 정도로 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건설 기계 업종 같은 경우도 근데 건설주랑 결이 좀 다르지 않나요? 살짝 예. 다르긴 하죠. 예, 네. 네. 네, 건설 기계 업종은 미국도 그렇고 네.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그런 모멘텀이 존재를 합니다. 네. 미국 쪽에서 계속 인프라 쪽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네. 되고 있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좀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건설 기계 업종은 저희는 건설보다는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누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저죠? 네.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갖고. 그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 아직 남았습니다. 애플하고요. 네. 또 아마존인가? 그리고 또 이번 주 매크로 이벤트들은 뭐 주목할 게 뭐 있는지 함께 묶어서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빅테크 기업의 실적보다는 저희 다 아시듯이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네, 그렇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실적은 괜찮았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하니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흐르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 예상 이번 분기 EPS는 지금 1.19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소폭 올라간 그런 수치여서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분기 EPS가 0.35달러 정도라서 전 분기가 0.21달러였으니까 조금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은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에도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 아무래도 물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PC 물가 코어 PC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이미 보였기 네. 때문에 사실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가 얼마나 괜찮은가에 대해서 좀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게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 컨센서스 자체는 이제 46.8포인트입니다. 이게 전월치가 46포인트였으니까 조금 조금 오르는 그런 네. 정도여서 그래도 바닥은 찍고 조금 다시 오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있다면은 8월 21일에 이제 중국 통화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LPR 금리 1년물, 5년물이 결정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중국이 금리를 또 인하를 한다 하면은 이제 소비 부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몰려 있는 게 많군요. 잭슨홀도 8월 그렇죠. 24일이고 그죠? 맞습니다. 네네. 잭슨홀 같은 경우도 예.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이어서 네. 파웰 의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클리어한 메시지를 주실 것 같지는 않아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파월을 잭슨홀 못 가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자, 그러면 일단 8월이 어쨌든 새롭게 시작이 됐고 출발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 좀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업종을 계속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8월 같은 경우는 FOMC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실적에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한국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항상 말했듯이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에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표적으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건 반도체 조선이 있고요. 네. 이번 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계 쪽도 견조하게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괜찮고 마찬가지로 미국 쪽 전력 인프라가 계속 교체되는 네.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관련 종목은 뭐 LS 일렉트릭, 그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근데 쪽이죠. 예. 그렇죠. 그런 그 전기 장비 음. 업종 쪽으로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을 때 자본재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자본재가 뭐예요?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그죠? 그렇죠. 자본재 섹터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나정환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예,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나가면서는 따로 얘기할 테니까 네. 윤아 씨. 이로운 경제 채널 알겠습니다. EBC. 감사합니다.